어서오세요. 아이헌드레드입니다. 안녕하시죠?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무롬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수도원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딘지 모르고 그리다가 검색을 통해서 어딘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무롬이라는 도시는 러시아 서부 블라드미르 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카강 유역에 있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고요. 몽골의 침략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린 수도원은 그 무롬에 있는 성삼위일체 수도원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의 원본 사진은 핀터레스트에서 수집한 것인데요. 저작권에 대한 정보가 확실치 않아서 영상에 함께 담지 못했습니다. 성삼위일체 수도원은 16세기에 지역의 부유한 상인이 건립했다고 하고요. 이곳에 성 베드로와 성 페브로니아라고 하는 분들의 유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성서에 나오는 베드로인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검색을 했고요. 마침내 그들에 관한 짧은 전설과 저의 무식함을 획득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마저 하기로 하고요. 먼저 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건물을 주요 소재로 하는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번 작업을 하는 동안 느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리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하는 대상을 그릴 때보다 그리는 것이 더 어렵더라 라는 저의 이번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작업 과정을 따라가면서 생각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작업은 수작업을 하듯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수작업이 고팠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를 하나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레이어가 두 개인데요. 아래쪽 레이어는 캔버스나 종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서 바탕색만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림은 위쪽 레이어에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레이어 작업이 맞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릴 대상의 원본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지 않고 원래 크기대로만 놓고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세밀하게 묘사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였고요. 구독자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사진같이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이 강한 쪽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대해서 관찰하면 세부를 알게 되잖아요. 보이니까요. 저의 경우에는 보이는 것을 가능한 한 그리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강한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욕구를 따라서 그리다 보면 똑같은 느낌으로 그리겠다고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 사진처럼 완성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업 형태부터 수작업 느낌을 가지고 회화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의 구조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곳들은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하면서 잠깐씩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단 보이는 대로 스케치를 해놓고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리는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그 부분이 특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무슨 구조물인지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좌우에 있는 두 건물의 위치 관계까지 헷갈리더라고요. 이 두 건물이 붙어 있는 건지 조금씩 앞뒤로 있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그에 맞게 채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 방향을 잡아가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를 건너뛰고 나면 계속 신경이 쓰이듯이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확대를 해봤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다른 부분들도 확인해 볼 겸 해서 찾아놓은 다른 사진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메뉴에 참고 사진 보시면 확실히 입구의 지붕이자 차양막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저게 돌인지 천인지 재질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구조는 확실히 이해가 됐죠. 두 건물의 위치 관계도 명확해졌고요. 결국 이번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의 고리가 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리 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분야 이외의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경험이 그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거나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분야의 경험이나 지식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일반화를 해서 좀 뜬금이 없죠? 그림 영역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흔히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라고 하잖아요. 손에 앞서서 말이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림의 시작은 관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이해를 일종의 정보로서 기억하고 또 그 정보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억들과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결합해 보면서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탄생시키게 되죠. 그렇게 가지게 된 자신만의 해석을 공간이나 평면에 풀어놓는 것, 그것이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깊은 개성을 더 가지고자 한다면 좀 더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내 분야가 아닌 다른 여러 분야를 부지런히 관찰해야 하는 이유라면 이유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라고 부르는 행위의 본래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관찰하면서 적응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생각을 펼쳐놓다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모아서 담아야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 대상을 그리는 것이 어렵다고요. 역으로 정리해서 말해보면 대상을 그리려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이번에 그림을 그리면서 새삼 느낀 내용이고요. 개미핥기를 모르고선 개미핥기를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많은 것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게 된 생각들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꽃 한 송이를 그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에서 마음에 들게 그려진 부분 중 하나인데요. 회화적이고 뭔가 꿈같이 그려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완성된 그림입니다. 잠시 완성된 그림을 보시는 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 베드로와 성 페브로니아의 전설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성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아닙니다. 성 베드로는 13세기에
루시라는 지방의 유리크 왕조의 왕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름의 왕이 되기 전까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